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수진의 함께 잉글리시 통합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이동, 교통수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렌터카입니다. 우리말로 렌트카라고 알고 계시는데 렌터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rent a car. 네, 차량을 렌트하고 싶은데요. 라는 표현은 그대로 rent a car라고 하시면 되고요. 명사로 활용이 되는 렌터카는 rent car가 아니라 rental car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되시나요? 차량을 렌트하다 동사로 쓸 때는 당연히 rent a car가 맞고요. 명사로 활용을 하실 때는 rental car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What type of car would you like? 라고 해서 어떤 타입의 차량을 원하세요? 라는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량을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소형 차량 원합니다라고 할 때 보통 물론 small car라고 하면 다 알아듣겠죠.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표현은 compact car. 따라해 볼게요. compact car. 자, 그러면 센텐스로 I'd like a compact car. I'd like a compact car. 자, 그 다음에 다른 타입 한번 얘기해 볼까요? An automatic SUV please 라고 해서 automatic SUV 차량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되시거나 아니면 휴양지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 오픈카 타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오픈카가 영어로 open car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픈카는 따라해 볼게요. convertible. convertible. 좀 발음 어려울 거예요. T 발음 좀 약하게. convertible. convertible. 여러분, convert라고 하는 동사가 전환되거나 개조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오픈카라고 하는 건 뚜껑 닫았다가 열었다가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오픈카는 영어로 convertibl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질문을 그대로 Do you have any convertibl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발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convertible. convertible. 네, 그리고 차량 사이즈 얘기할 때요. 아까 소형 차량은 compact car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mid-size car. 따라해 볼게요. mid-size car. mid-size car. 그 다음에 대형 차량의 경우에는 full-size car. full-size car. 자, 그럼 천천히 compact, mid-sized, full-sized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약을 하고 온 경우에는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는데요. Make a reservation for 뭐뭐에 대해서 예약을 했다라고 하는 패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Make a reservation for. Make a reservation for. 자, 센텐스 볼게요. I made a reservation for 아니면 booked를 쓸 수 있고요. An SUV online a week ago 라고 해서 해석은 쉽죠. 일주일 전에 온라인에서 SUV 차량 한 대를 예약했습니다 라고 해서 나는 make a reservation for 라고 하는 패턴이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I booked an SUV 라고 하시면 되는데 SUV 자음 S로 시작을 했는데 왜 앞에 어가 아니라 on이 사용됐지? SUV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어를 쓸까, on을 쓸까 기준은 철자가 아니라 발음입니다. S로 시작을 하지만 발음은 에 모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SUV가 아니라 an SUV가 맞는 거고요. 온라인 상에서라고 할 경우에는 이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굳이 on the online 이런 식으로 뭐 앞에 전치사 같은 걸 쓸 필요가 없이 그냥 online 이 단어만 쓰시면 온라인 상에서라고 하는 부사가 됩니다. 좀 짧은 버전으로 해볼까요? I booked an SUV online. I booked an SUV online. 좀 긴 버전으로 해볼게요. I made a reservation for an SUV online. 정말 기네요. I made a reservation for an SUV online. 네,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렌터카, 예약한 렌터카의 사이즈를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Can I change the size of my rental car?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바꾸고 싶은데 좀 큰 차량으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동사를 upgrade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I'd like to upgrade to a full-size car. 앞에서 제가 대형 차량일 경우에는 full-size car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뭐로 upgrade 하는 거니까 당연히 upgrade to가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I'd like to upgrade to. 한 번 더. I'd like to upgrade to. 자, 그 다음에 예약을 했으면 당연히 자동차 반납일이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그 반납일을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자, 반납일 경우에는 date of return이라고 하시면 돼요. 반납하는 거는 무조건 그냥 retu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I'd like to change the date of return. 한 번 더. I'd like to change the date of return. 네, the date of return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렌트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 네, how long 패턴 지금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How long are you going to use it? 얼마나 사용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그 날짜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For 10 days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What type of fuel should I use for this vehicle? 네, 연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연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음이 굉장히 정직한 fuel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흘리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어민들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uel.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간 센텐스가 있을 때는 이 단어를 알고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음을 fuel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지 말고 fuel. 한 번 더 fuel 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나타내는 당연히 car 쓰시면 되는데 또 차량을 vehicle 이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vehicle. 네,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차량에 제가 어떤 연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should use diesel 아니면 you should use gas. 이런 답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말로는 디젤이죠. 자, 영어식 발음은요. diesel. Z 사운드가 나야 돼요. diesel. 한 번 더. diesel. 자, 그 다음에 ga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처음에 gas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말로 가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gas는 가스라기보다는 그렇죠. 휘발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휘발유를 gas라고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 가솔린 아시죠? gasoline을 줄여서 gas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라고 하는 표현을 gas s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국이나 유럽권을 갔을 경우에는 gas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petrol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휘발유인데 미국 영어에서는 약간 gas라고 하고요. 영국 영어에서는 petro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gas station이고요. 영국 가시면 주유소가 petrol station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s there a mileage limit라고 해서 자, mileage limit, 마일리지 제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마일리지 제한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답변을 Yes, there is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마일리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부과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추가의라고 해서 extra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번 나왔어요. 자, How much does extra mileage cost? 한 번 더. How much does extra mileage cost? 여러분, cost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비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명사로는 아마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텐데 cost를 혹시 동사로 활용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사실 이 단어가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입 밖으로 잘 안 나오는 그런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cost라고 하는 단어는 비용이 얼마가 되다 네,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걸 알아도 영어로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이 되는지 모르면 틀리게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을 샀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어요. 그리고 cost를 써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I cost,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cost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로 사람을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항상 그 비용이 되는 대상, 사물이 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This book cost me $10. 이 문장을 그냥 통으로 외우시면
아, cost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책은 나로 하여금 $10의 비용이 들게 했다라고 해서 cost는 사실 cost,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비용 이렇게 되는 건데 외우실 때 절대 cost, 사람, 비용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문장 자체를 외우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This book cost me $10. 한 번 더. This book cost me $10. 자, 그 다음에 cost라고 하는 동사는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cost, cost, cost 이렇게 변화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시제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예요.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 같으면 this book 다음에 cost 다음에 s가 붙어서 cost m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시제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따라 읽어볼게요. This book cost me $10. 네, 잘하셨고요.